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관련 일반 논에 대해서 언론 보도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 의견 제출,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의견을 제출받는 거죠. 뭐 청무 절차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전에 의견을 이제 들어라라는 겁니다. 의견 제출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처분을 할 때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불복구제 방법이 있다. 행정심판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안내해줘라.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해 줘라라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 사전 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 이 절차상의 위법성이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행정처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또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또 이유가 또 있겠죠. 뭐 일부러 하지 않았다거나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 또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법률이 아니고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 행정 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의 처분이 보육교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위법 행위 당시의 제재 규정, 그러니까 행위시법이라는 얘기죠. 그 행위가 행위 시에 적용되는 그 법률, 당시의 제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자체는 A씨의 2016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2017년에 신설된 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외 제재 규정을 소급해 적용을 해서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는 2016년도에 위반을 했는데 법률 위반을, 그럼 이에 대한 제재는 2016년도에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때 적용되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인 2017년에 신설된 겁니다. 어떤 규정을, 제재 규정을, 어떤 제재 규정이냐면 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외,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다는 그런 그 규정이 2017년도에 신설이 돼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본법 14조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지자체는 지침, 보건복지부의 이 지침은 법령 등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지자체는 이렇게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지침은 법령 등이 아니라는 문헌적 해석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소급해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의 권익을 소급해서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고충처리 심의관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어떤 그 불이익을 받는 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전 의견 제출을 받는 겁니다. 의견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죠. 당사자로부터 그 처분이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뭐냐? 그래서 의견을 받거나 뭐 청문 절차를 진행을 한다거나 의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처분이 됐을 때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고요. 이건 절차상의 위법성,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왜 2016년도에 법률 위반을 했으면 그때 적용되어지는 제재 규정이라든가 제재 수단, 제재 기준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신설되어진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왜 그 이후의 것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왜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2016년도에 잘못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그 불이익을 이제 제재해 버리면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소급이라는 얘기죠. 불소급이 원칙인 겁니다. 소급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당시에 적용되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판단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